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정말 명절 끝나고 나니 시장이 후폭풍인가요? 정말 양시장이 주르륵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진짜 10월의 시장도 막 녹지는 않겠구나,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시장 뉴스로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히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076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하면 그냥 증시인 것 같습니다. 연휴 후유증을 좀 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제히 좀 폭락하는 움직임 속에 2차 전지주가 또 크게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의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IT, 자동차 등 대형주를 좀 보자라는 건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증시 하락을 좀 주도했던 본부들을 최대 낙폭을 좀 기록했던 움직임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하원 의장 축출 사태 등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코스피가 2%대로 2,400선을 겨우 지지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4%대로 아주 깊게 밀려갔습니다. 800선이 이제 거의 더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탈에 대한 여부까지도 내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양시장이 좀 빠지는 건 10년 국채금리 5% 돌파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수급들의 측면들을 보면은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1,360원 상회하면서 11개월 만에 정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의 상황이 변수가 참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 대체적인 움직임들이 좋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섹터 보시면 한 달간 시총의 62조 원 정도가 좀 증발이 되게 되면서 오늘 삼성 SDI가 가장 또 많이 밀려 내려간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5% 밀려갔고요. 에코프로 BM도 7%, 에코프로 8%대로 관련한 굵직한 종목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매도세 못 이겨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의 좀 이탈이 강력하게 좀 영향받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좀 괜찮다라는 측면에 더불어서 주가 회복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가 메리트가 지금 좀 가장 크게 부각받은 시점인 건지 아니면 주가보다는 일단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아져야지 이때 좀 봐야 될 때인 건지 아직은 시기상조인 건지 여기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2차 전지 테마나 섹터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4분기 증시에 대해서 증권가 얘기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IT, 반도체 관련한 테마들은 아직도 볼만한 유효한 섹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죠.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SK하이닉스 좀 지지받으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대로 강세 보여주는 움직임도 짓게 됐습니다. 원래 명절이 끝난 뒤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또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들,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작용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지지받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기대되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분산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시간외로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고화질 영상 전용 NPC IP 개발을 좀 완료했고 관련해서도 출시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6%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올로직스는 콜라겐 백신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오늘 2%대, 그 외에는 유진 로봇, 대동, CCS 1%대로 오늘 오름세가 집계됐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 좀 브리핑 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 새로운 분이 저희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공대원 대표님 되실 텐데요. 이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첫 출연이신데 네.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타이밍에 오셔서 그러니까요. 좀 네.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도 또 우리 파이팅 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대원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야말로 전문가가 꼭 필요성이 좀 부각이 받는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를 뒤이어서 보이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고금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이야말로 이제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를 좀 구분을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저랑 같이 함께 오늘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대원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076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할 만한 섹터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시장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참 모두가 다 폭락이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네. 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오늘의 시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오르지만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반도체, 칩스앤미디어도 시간으로 아까 올랐지만은 장 초반에도 좀 오름세로 좀 보였던 것 같고 넥스칩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들 좀 그런 쪽이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로봇주도 좀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좀 지수가 좀 밀림으로써 좀 상승폭이 좀 일부 축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마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투심은 좀 위축됐다.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좀 봐야지 그래도 희망이라는 회로를 좀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이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호재가 되고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번 주 시장에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좀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지금 큰 손들도 한 주라도 더 사겠다고 기대감이 그만큼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간 상황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기사를 같이 보시다시피 따따블 기대감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공모가는 26,000원에 좀 정해졌지만 아마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장 초반은 좀 눌린 구간을 잘 공략만 하면은 수익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은 나머지 이제 부품주라든지 감속기라든지 그런 쪽도 좀 같이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은 로보틱스를 상장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볼 수밖에 없다. 워낙 또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또 치열한 또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주도주랑 유망 섹터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궁금한 게 로봇 쪽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주도주로 먼저 얘기 좀 전해주시죠. 두산이 일단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로봇 테마도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오르지만은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추세가 좀 끊기지 않는 그런 종목들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면 참 좋겠지만은 그걸 잘 파악해서 타점 잡고 들어가셔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대동 차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좀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대동도 자율주행 농기계를 소개한 적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랑 로봇을 좀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동이랑 대동기어가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차트를 보면은 네, 기존 걸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추세가 대동이든 대동기어든 추세 7월 27일 날 5,000원 찍던 주가가 네, 대동이 8,900원 찍던 주가가 현재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21선 부근에서 15,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다시 19,000원까지 올라간 흐름이죠. 파동만 봐도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좀 우상향을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네.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섹터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고 로봇 관련주도 엮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겹치면서 오늘은 비록 마이너스 1.58%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이중으로 엮이면서 시간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동기어 역시 앞서 보시면은 같은 그룹주이기 때문에 대동기어 역시 시간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반면에 참 차별화가 돼 있죠. 대동기어는 오늘 대동은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대동기어는 플러스 1.60%로 상승 마감을 했죠. 보면은 대동보다 대동기어가 대동은 좀 많이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고평가 위로 올라와 있고 대동기어는 보시면은 전고가가 15,300원인데 그 부분까지 좀 못 올라가고 현재 많이 좀 눌린 상태에서 오늘과 전일 좀 양봉이 나온 상태죠. 네, 저점을 이제야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장이 안 좋을 때 좀 수급이 더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주들의 흐름을 또 지속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의 대장주로 좀 이끌었었고 오늘 내일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의 좀 최대어로 좀 대장으로 좀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흐름을 본다면요. 과거의 흐름부터 보면은 이렇게 좀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항상 급등을 주고 나서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반등을 나옵니다. 패턴을 좀 반복적인 패턴을 보면요. 과거 사례도 그렇고 최근 사례도 보면은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그렇죠. 최근에 9월 11일까지 24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죠. 지금 역시 2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네. 쭉 많이 지금 눌린 구간이고 많이 빠진 만큼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가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SP 시스템스 역시 제가 이렇게 선을 좀 쭉 그어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 10월 달이었나? 1년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매 연마다 반복적인 좀 박스권을 좀 띄고 있습니다. 12,000원 부근에서 네. 항상 2만 원 부근까지는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1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만 좀 잘 잡으면은 지지 구간만 잘 잡으면은 이게 한 달을 반복하든 두 달을 반복하든 세 달을 반복하든 반복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더 적중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는 돈이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주 라인에서. 지금 현재는 12,000원 부근에서도 지수 빠질 때 12,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12,600원 부근까지 종가 형성한 상황이고 오늘도 시장이 밀렸음에도 마이너스 7%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좀 회복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꼭 19,000원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높긴 안 가더라도 이 절반까지만 가도 15,000원까지만 가도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고 들어가면 로봇주들의 흐름이 지금 다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역시 오늘 플러스 2% 정도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죠. 이것도 지금 추세가 아까 대동이랑 좀 비슷한 흐름 같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고 4,700원, 7월 26일 날 4,700원 부근에서 17,000원까지 급속하게 횡보했다가 급등했다가 좀 파동 그르면서 오파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를 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하한가를 갔을 때는 로봇 청소기 사업을 좀 중단한다고 네. 해서 악재로 인해서 하한가를 여기. 갔었었고요. 다음 날은 상한가. 다시 호재가 작용하면서 약간 장난하는 것도 아닌지 하한가 상한가를 반복하면서 그러네요. 결국에 회복하는 결국에 밑에서 좀 받쳐줬다. 대거 물량을 매도 물량을 좀 받쳐줘서 결국에는 추세 이탈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PC 글로벌 역시 로봇 관련주죠. 이건 역시 흐름이 지금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은 다 흐름이 다 올라가네요. 오름세를 좀 오일선 보이고 타고. 있어요. 네. 예. 그동안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는 눌림목 구간이고 기존에 부각 안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지금 10월 4일 날 4,870원까지 오늘이죠.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가 네. 결국에 좀 토해냈지만은 이건 역시 칩셋 미디어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도 갭상승으로 급등했다가 다 음봉 출현했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 차익 매물이 그동안 좀 수익 실현을 시장도 안 좋으니까 네, 일단 네. 차익 매물을 좀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밀렸는데 로봇의 추세는 아직까지 좀 끊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좀 많이 좀 올랐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에 맞춰서 타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유진 로봇, 대동 관련된 이런 로봇 섹터들도 흐름 좋았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유망주 두산 들고 오셨잖아요. 네네. 네, 얘기 좀 전해주시죠. 워낙 이때 고점이다 막 올랐다가 끝나고 나니까 시세 쫙 빠졌었던 종목인데 유망하게 보신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좀 같은 계열사다 이런 건가요? 최대 주주기도 하고 일단 모멘텀이 이번 주에 가장 큰 모멘텀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는 것 없다.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로보월드라고 또 개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다 소개가 되고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시초가부터 좀 돈이 들어오는지 예상가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두산 역시 지금 7월 달만 해도 6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는 16만 원까지 그쵸. 찍다가 다시 11만 원 부근인데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맨날 가면 좋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눌림 구간을 줍니다. 이때도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결국에 정고가 부근까지 회복을 했었고 그전에도 눌렸다가 정고가 부근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저점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물리더라도 좀 보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역시 정부도 좀 정책을 발표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눌리더라도 모멘텀으로 다시 반등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할 거다. 워낙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라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저희 다 받을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공래원 대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원래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주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이후로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X급 성장세가 활짝 피어나자라는 그런 주제로 들고 와봤고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가 피에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네.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피에로라고 일전에 좀 유행이 있었죠. 피부 미용이랑 그리고 로봇이랑 AI 이렇게 좀 하반기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로봇도 하반기를 좀 주도할 것 같고 10월 달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좀 섹터에 맞춰서 들어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매년 10월 달에는 9월 달, 10월 달에는 항상 좀 폭락장이 매년마다 좀 이루어졌었고 그때마다 제약바이오도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항상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 쪽집게 대공략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맞춰서 선물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그럼 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 이후로 S급 성장세가 활짝 피어나지라는 그런 힌트로 들고 와봤고요. 글씨만 봐도 좀 맞추실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작년 이후에 S급 성장세가 좀 피어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건데 실적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 가까이 그리고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만 올려주세요.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공대현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 스캔하셔가지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르비텍 신청하신 토요일에 오후님 사연 보겠습니다. 5,705원에 5% 비중이다. 일본 원전 방사능 처리수 관련수로 이걸 매수했었는데요. 매도를 못하고 들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관련 이슈 소멸로 하락 지속이지만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수로도 언급되고 있으니 들고 있어 볼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꽤 아주 상세하게 본인이 왜 매수했고 왜 들고 있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투자자는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100점이다. 네, 100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을 선택했잖아요. 이 네네. 종목 선택도 100점입니까? 일단 아까 매수가가 매수가 5,705원. 매수가는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는 아쉽다. 네, 매수가는 네. 좀 아쉬운데 그러나? 그러나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모멘텀이 없이 그냥 이제 내동매매, 추격 매수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쵸. 모멘텀을 좀 알고 매수하시면 그래도 더 점수를 그래서 높게 쳐드린 이유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점수는 높지만 더 이제 우리가 수익도 높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전략 그렇죠. 잡아주시죠. 아, 예. 네. 일단 오르비텍은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과거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복적인 좀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3,700원까지 눌린 적도 있지만은 이 몸통 구간만 보도록 할게요. 몸통 구간만 좀 보면은 4,000원 부근에서 지금 5,400원 부근 돌파할 때 아마 한 이때 사신 것 같아요. 한 5,700원이면은 이 부근 때 8월 달이나 한 6월 달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타점은 4,000원 부근에서 5,400원까지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작년 10월 달부터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타서 평단을 확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한 달 동안 좀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박스권 상단인 한 5,400원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 좀 덜어내는 전략을 좀 갖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왜 샀고 왜 지금 내가 들고 있고 이런 건 너무 100점이지만 전략대로 좀 해보시면 아마 200점, 300점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문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라이콤 신청하셨네요. 3,500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워낙 뭐 5G에 관련한 또 얘기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볼까요? 라이콤 종목이 안 보이네요. 라이콤. 자, 라이콤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네. 5G 테마주가 미국에서 좀 쭈르륵 밀려 내려가면서 국내 관련주도 밀렸거든요. 네네. 이 종목 지금 손실인데 좀 괜찮을까요? 매수가가 3,500원이시네요. 그쵸. 3,500원이면은 사신 지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으신데 최근에 샀어요. 네, 라이콤이 통신장비 관련주도 되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되는데 오늘 자율주행도 좀 차별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라이콤은 통신장비로서 10% 정도 좀 밀렸던 것 같고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같이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콤이라는 게 흐름이 일단 급등세를 보였을 때도 이날도 급등세 보이고 나서 N자형 패턴이 전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좀 눌렸다가 다시 전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올랐을 때는 가파르게 좀 올라가지만은 하락할 때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3,1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5G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같이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할 때 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밀리의 서재 종목 볼까요? 32,000원에 비중 5%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워낙에 IPO 재수생이었던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상장일은 또 80%를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천장지붕 없을 때는 6개월 보고 가는 거다. 뭐 들어가냐. 오히려 이럴 때 들어가는 거다. 참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자분들 장단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시죠? 공내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하이 리스크인데 그쵸. 그만큼 하이 리턴이죠. 그쵸. 예. 네. 예, 일단 그리고 오늘 좀 하한가로 마감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내일 좀 개파락으로 더 좀 꺼질 거다.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가 부근까지 좀 빠졌는지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5%라서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이왕이면 비중을 좀 더 낮춰가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지 반등을 하는지 좀 분봉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저점을 좀 잡고 비중 조절을 좀 분할로 매도로 하면서 비중을 좀 낮춰가면서 좀 신규주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좀 조절은 중요하다.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위랑 아래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로 좀 넘어가서 전문가님의 또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과 또 새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의 투자 기법, 이분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사실은 좀 저희도 알아야지 따라가던 아니던 할 거 아닙니까? 자,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어떤 투자 기법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박스권 형태를 좀 반복적인 패턴의 흐름을 좀 타점을 잡는 걸 좀 좋아를 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N자형으로 눌렸을 때 좀 급등이 가능할 그런 섹터를 구분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좀 선별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좀 선호하고 이왕이면은 좀 미래산업 위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미래산업 위주로 눌리더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실적 좀 받쳐주고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선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급등 섹터 시그널 포착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아무래도 위랑 아래 이렇게 좀 박스권 움직임이 있는 종목에서 눌림목 이용한 매매를 하신다는 건데요. 이런 거 저도 사실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시고 0769 타고 들어오셔서 진짜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그동안에 또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또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그때 공략주로 옛날에 얘기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추천주로 좀 나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좀 기간은 안 적혀 있어서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때 매수가보다는 좀 높게 지금 수익권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로봇주 위주로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SP 시스템스도 그렇고 로봇주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 5월 10일 날 제가 추천주로 나갔으니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 부분이 5월 10일 날 여기네요. 이 부분에 추천이 나갔고 11만 원, 11만 5천 원 부근에 추천이 나가서 24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15만 원 부근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로서 하반기 얘기를 좀 드렸고 휴머노이즈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로봇팝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 말부터 미국에서는 한 10,000대 정도가 좀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간형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이제 로봇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미국조차 그렇게 지금 빠르게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조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들여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사람 뽑기도 엄청나게 힘들죠. 네, 그게 다 로봇이 좀 대체될 것 같고 무거운 거 들 때도 20kg, 30kg 정도 들 때도 인력도 로봇이 대체해서 앞으로 좀 들 수가 있고 그리고 휴대용으로 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좀 새처럼 얇진 않지만은 휴대용으로 좀 접어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로봇이 앞으로 좀 개발된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사람을 좀 대체해서 비전이 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전기차나 자율주행도 역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로봇이 대체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하기 때문에 매출은 안 올 수가 없다. 일단 로봇 섹터는 계속 보시다시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5월 17일입니다. 요소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얘기를 해주셨는데 5월 달에는 참 그 종목들이 참 좋지 않았나. 흐름들 잘 타고 갔어요. 그 이후부터가 좀 이렇게 쭉쭉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2,735원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보시죠? 네,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5월 달에 추천이 나갔었는데 이 종목 역시 이때 당시에는 뭐 8,000원 부근 7,800원까지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그랬다가 5월 달 말부터 6월 달부터는 뭐 꼬꾸라지는 그런 고개를 숙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도 7월 달도 급등했다가 긴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또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5월 달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쭉 눌렸다가 급등세를 좀 보였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급등할 때는 폭발적으로 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는 좀 괜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되진 않지만은 아마 요 부분대에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좀 하단에 있을 것 같고 한 요 부분대에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이때 좀 나갔을 것 같고 상한가 가기 전에 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눌림목 구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좀 나갔을 것 같고 지금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3,400원이라고 해도 2,700원 부근이면은 큰 손실은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려나 좀 싶긴 한데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미중 갈등이라든지 요소수에 대한 이슈를 좀 파악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눌렸다가 큰 폭으로 반등 줄 때는 큰 폭으로 반등을 주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단기 매매를 하는지 중장기로 좀 대응을 하는지 혹은 스윙으로 좀 대응을 하는지 본인 포지션에 좀 맞춰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방향은 자기의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잘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KCT라는 종목을 KCS입니다. 3월 22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될 것 같고요. 3월 달 대비로 해서도 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물론 3월에는 13,660원까지도 터치했는 종목인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월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꽤 잘 방어하고 있다. 지지 라인은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단 어디까지로 좀 보시나요? KCS가 3월 22일 날 횡보할 때 좀 나갔었네요. 오늘 올랐던 이유가 한 5% 정도 오늘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을 오전부터 좀 주도했던 게 화폐 관련주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KCS가 좀 오늘 오름세를 좀 같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양자무 관련주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KCS가 오늘 한 수급이 유입돼서 5% 정도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관련주나 혹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때 추천 나갔을 때는 3월 22일이면은 횡보 구간에서 요날 추천이 나갔었고 24일 날 상한가까지 가는 25%까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네요. 그리고 나서 수익 챙기신 분들은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안 챙기시고 지금까지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은 기회를 그래도 한 차례 정도 좀 줬던 것 같은데 8월 24일 날 기존 과거 3월 22일 날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올라와서 기회를 좀 줬던 것 같은데 양자암호 역시 미래산업, 미래기술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이 나갔을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가 단 15분 만에 데이터를 좀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고 슈퍼컴퓨터도 좀 AI에 적용이 되면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항상 눌린 구간에도 항상 타점만 잘 잡으면은 시세를 급등세를 좀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타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역시 보면요. 지속적으로 2011년도부터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7,000원까지 눌린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한 3,000원 부근에서 항상 반등이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 3,000원 부근에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3,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담으실 거면은 그때 담으시는 게 좀 현명해 보이십니다. 3,000원 부근에서 좀 담아가는 전략, 만약에 담는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워낙 또 KCS가 오늘 시장에 또 부각받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지는 4월 26일 에코플라스틱이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얘기를 전해 들어볼게요. 워낙 뭐 초전도체 테마주로서 또 부각받았던 종목이기도 했고 이거는 그때는 진짜 핫했거든요. 지금 물론 계속 들고 계신 분은 없겠죠? 네, 지금은 에코플라스틱을 들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다 시세 줄 때 다 수익 실현을 좀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S로 들고 해주세요. 와봤고요. 네. 에코플라스틱이 그때 당시에가 제가 3,000원대인가 한 2,000원대인가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3,100원인가 추천 나갔을 때가 3,100원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8,000원대까지 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거의 한 3배 부근까지 2.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 수익 실현을 했겠지만은 아마 지금 3,000원대에 나갔기 때문에 4,100원이죠. 오늘 종가가. 지금도 뭐 들고 계시면 좀 수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들고 계신다면은 전고점 부근 현재 4,000원 부근에서 전고점 라인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본다면요. 빠지면서 반등, 데드캣 바운서가 나오고 또 눌리다가 다시 21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고 또 눌렸다가 다시 21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다시 밀린 상황이고 만약에 오른다면 21선 부근, 4,500원 부근에서 좀 일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좀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00원 부근에서 일부 좀 수익을 챙기자라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AS 전략에 대해서도 전해 들어봤고요. 히든 공략주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힌트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 이후 S급 성장세 활짝 피어난 그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모르겠다면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시고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L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택한 그런 정밀 감속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봇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속기 역시 거의 로봇의 사람으로 치면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로봇주에서 감속기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역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LG, 레인 로보틱스가 선택한 감속기 업체다.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 너무 괜찮아요 하는 감속기 업체라면 여러분들 느낌 오실 겁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 여기다 갖다 대주세요.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그 종목 지금 딱 왔다. 초기 온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가 힌트 하나 더 듣고 그러면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오늘 또 우리 슈팅스타 시즌2에 새롭게 영입이 됐던 새롭게 출연하고 계신 공대원 대표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공략주입니다. 작년 이후 S급 성장세 활짝 피어난 종목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힌트. 매우 강력하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삼성도, LG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로 이 종목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감속기 업체 중엔 이게 탑이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뭐 감속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앞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로봇에 꼭 필요한 정밀 감속기
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 하반기부터 사족 보행 로봇을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멘텀이 이 종목도 살아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꼭 필요한 게 정밀 감속기 제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신 건데, 워낙 로봇 테마를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살펴볼게요. 하트 뿅뿅 라이언님이 방송 보고 왔나요? 어서 오세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금요일 오전님이 SPG요. SPG요. 빨간 허니님도 SPG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SPG 인연님께서 좋아요. 우리의 인연이 SPG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네. 자 SPG 인연일까요? 우리의 첫 공략주로? 인연입니다.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필명의 인연님이 맞춰주셨어요. 정말 SPG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맞춰주셨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PG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관절 역할인 정밀 감속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공급하는 그런 모멘텀도 좀 남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내일 또 두산 로보틱스도 좀 상장을 좀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동안 박스권 상태로 뭐 예를 들어 1,000원 갔다가 2,000원 갔다가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차트 좀 볼게요. 자, SPG 보면요.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9월 22일 날 장대 양봉 한 20% 정도 급등한 후에 한 요 라인에서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7,000원 정도 갔다가 또 41,000원 갔다가 또 37,000원 갔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 5거래일 연속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37,000원 부근, 38,000원 부근에서 내일 형성이 된다면은 매수를 담아볼 만한 그런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면은 뭐 한 7% 정도 상승한 41,000원 정도 잡고 4만 원이나 41,000원 잡고 이 몸통 부근까지 잡고 대응을 하셔도 어려운 시장에 한 5% 7%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SPG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셨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온라인 무료 방송 가면은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또 많은 걸 준비하셨다고 해요. 오늘 뭐 아무래도 첫 온라인 무료 방송이니까요. 네네, 첫 온라인 무료 방송이고, 네.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하반기에 좀 들고 갈 섹터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뭐 9월도 그랬고 이제 10월도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검색하셔서 10월에 대한 전략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는 좋은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출연자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출연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첫 출연을 했고 첫 방송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살짝 소감 살짝만 들어볼까요? 처음에 굉장히 좀 긴장이 됐고요. 네. 대응하면서 브리핑하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더 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미더스타 시즌2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